안녕하세요. 사업개발팀 한근우입니다. 이번 아는 만큼 세미나에서 준비한 주제는 메타버스 맛보기입니다. 우선 메타버스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초월, 변화를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합성어인데요. 1992년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 스노크러쉬에서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현실 세계가 확장된 또 다른 세상, 즉 가상의 세계를 뜻하는 말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 2018년도에 제작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묘사된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의 세계인데요. 사실 메타버스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꾸준히 언급되어 온 기술이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서 급속도로 확장하게 되었고,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전부터 게임 그리고 AR, VR 기술로 가상현실과 밀접히 접촉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아직 학계나 업계에서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걸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깔끔하게 정리된 분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 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첫 번째, 증강현실 세계입니다. 증강현실이란 현실 세계 모습 위에 가상의 캐릭터나 물체를 덧씌워서 보여주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우리에게 더 크고 강한 실제감을 느끼게 해주고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포켓몬고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로깅 세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낀 정보를 모두 기록한 것인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가 대표적이죠. 내가 먹은 음식 사진, 내가 방문한 장소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기록하고 또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 밖에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한 운동 앱에서도 나의 걸음수,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그 안에서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란 실제 현실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거울처럼 똑같이 복사해서 만들어낸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거대한 현실 세계 정보를 축소해 디지털로 옮긴 메타버스 세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세계 전역의 위성사진을 수집하여 전 세계 곳곳을 볼 수 있는 구글어스, 그리고 어딘가에 존재하는 음식점을 한 곳을 모두 모아놓은 배달의 민족, 회의를 할 수 있는 미팅룸을 그대로 디지털 세계에 복사한 줌 화상회의 등이 모두 거울 세계 메타버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가상세계입니다. 이곳은 내 몸은 현실에 있지만 내 생각과 감정, 행동이 가상현실로 들어가 활동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가상공간에서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가 있고 아바타가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반영해서 움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제페토와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메타버스 유형과 더불어 현재 업계와 합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 리셋이나 끝이 없이 무한히 계속되는 세계이며, 둘째, 현실과 동일한 시간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살아갈 수 있고, 셋째,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소비하고 소유하는 등의 자체적으로 완전한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메타버스를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과거 인터넷의 다음 버전으로 메타버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메타버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들이 내놓은 비전과 전략은 제각기 다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메타버스 전략을 살펴보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어떤 포지션을 선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메타입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회사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는데요. 저커버그는 2014년도부터 이미 메타버스에 대해 꾸준히 언급을 해왔습니다. 잘 만들어진 메타버스로 세상을 더 연결하고 개방적이게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내놨고요.
전 세계 27억 명의 거대 소통 플랫폼 기업답게 우리의 DNA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기술을 구축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소통하고 연결되는 메타버스 세상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메타가 꿈꾸는 메타버스 세계 완성을 위해 현재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디바이스입니다. 메타는 2014년도에 VR 기기 전문 회사인 오큘러스를 인수해서 지난해 내놓은 오큘러스 퀘스트 2를 통해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판매량만 1000만 대를 돌파했고 VR 기기 시장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메타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 이런 디바이스 기술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콘텐츠 또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메타버스판 페이스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바타 중심의 SNS 서비스 호라이즌입니다. 오큘러스 같은 VR 기기를 착용하면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먼 거리에 있는 친구와도 아바타끼리 만나서 실감나게 대화하고 여행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VR 기기를 이용한 가상 업무 공간 호라이즌 워크룸도 이미 공개가 되면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호라이즌과 현실 세계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DM이라는 암호화 화폐까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메타는 디바이스부터 플랫폼 전부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메타버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겠다. 즉 메타버스 산업을 장악하겠다라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업무용 메타버스입니다. 즉 업무용 메타버스 중에서는 최고가 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업무용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MS답게 메타버스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최근 행사에서 메타버스 비전을 발표하면서 모든 조직은 디지털과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는 새로운 디지털 협업 구조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며 MS의 메타버스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등장한 원격 근무를 안착시키고 생산성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최근 MS에서 공개한 메타버스 서비스 중에 하나가 메시4 팀즈인데요. MS의 화상회의 앱인 팀즈와 3D 협업 플랫폼인 메시를 결합해요. 기존의 2D 평면적인 화상회의가 아니라 아바타 기반의 현장감 넘치는 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인데요. 사용자들은 특별한 디바이스를 착용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말투와 단어 등을 고려해 자동으로 내 아바타의 표정이나 손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출시 예정인 기업용 툴 다이나믹스 365 커넥티드 스페이스는 MS가 그간 쌓아온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인데요. 실제 상점을 디지털 공간으로 그대로 옮긴 뒤 어떻게 하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앱입니다. 상점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기업들은 고객들이 어느 시간대에 몰리고 또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얼마나 오래 받는지 같은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 제품을 어디에 배치할지 인력은 얼마나 배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MS에서 개발한 혼합현실 디바이스인 홀로렌즈 역시 B2B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쉐브론, 로키드 마틴, 필립스사 등이 MS 홀로렌즈를 채택해 실제 제조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로키드 마틴사는 2017년도부터 나사와 달 착륙 우주선 오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재 홀로렌즈2를 활용하고 있는데 홀로렌즈2 도입 이후 시뮬레이션이 8시간에서 45분 이하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MS는 지금 당장 메타버스 세계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징 그리고 장점을 살려 업무용 메타버스, 산업 현장의 메타버스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잘 아시듯이 엔비디아는 메타버스의 필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픽 기술을 보유한 회사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인공지능 연구와 함께 GPU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메타버스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른 기업과는 조금 다른데요. 바로 메타버스 인프라를 선점하고 메타버스를 만드는 기반 기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 그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2020년 12월에 공개한 3D 협업 플랫폼 옴니버스입니다. 그래픽 작업이 필요한 건축가, 엔지니어, 개발자, 디자이너를 위한 플랫폼인데요. 손쉽게 3D 사물을 구현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수정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플랫폼을 무료로 공개했다는 점인데요. 메타버스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3D 사물들을 엔비디아 전용 플랫폼을 통해 만들게 하겠다라는 전략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도 현실 세계 물리 법칙을 학습하는 인공지능인 엔비디아 모듈러스가 있는데요. 현실감 있는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의 흐름, 빛의 반사, 공기의 움직임 같은 이런 물리적 현상의 구현이 필수적인데, 모듈러스는 이런 자연의 물리적 현상들을 학습하고 3D 그래픽으로 바로 구현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메타버스 세상 안에도 현실과 같은 물리 법칙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엔비디아는 메타버스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토임이라는 아바타 제작 관련 기능도 공개하였고요. 이처럼 엔비디아는 자사의 그래픽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는 플랫폼을 선보이며 메타버스 제작을 하는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된 내용이고요. 이상 아는 만큼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